가족 직원 등록해도 되냐고요? 아내분 말씀이신 거죠? 원장님 배우자분 병원 일 돕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능하죠. 급여 얼마나 해도 되냐고요? 좀 많이 주고 싶으시죠? 병원에 비용 처리가 모자라서 가족들 직원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족들이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꼭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 만약에 집은 서울이고 병원이 지역인 경우에 출퇴근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건 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출근 꼭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는 것과 세무조사에서 꼭 걸리는 거 제가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가족 인건비 원칙적으로는 다 인정됩니다. 가족이라고 비용을 무조건 부인시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일을 했는지, 두 번째는 급여가 적정한지, 세 번째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사업계약서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을 받고 실제 출퇴근을 하고 지휘 감독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하고 사대보험을 떼고 이렇게 급여를 주죠. 그런데 간혹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은 결과물을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대가를 주면서 3.3 떼면서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 3.3으로 처리를 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거는 실제로 일을 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 안 할 때가 이제 문제죠. 국세청은 어떤 걸 의심할까요? 병의원에서 잘 걸리는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선과 주소가 불일치한 경우 확인을 합니다. 집은 서울에 있는데 병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물어보겠죠.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보고 출근 안 한 거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CCTV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연령과 직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직원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마케팅을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세 번째는 겸직이나 이중근로가 되는 경우 확인을 합니다. 이건 세무서에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급여가 너무 높은 경우에 경력을 봤더니 거의 없는데 우리 병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거 바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기록도 확인을 하고요. 이 기간 중에는 출산을 했거나 육아를 했는데 출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사항 다 확인을 하고요. 실제로 출근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상도 갖다 놓고 세무조사 기간에는 출근시켜서 앉아 있도록 하긴 하는데 실제 근무를 안 했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배우자나 가족들이 근무 안 한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비용이 부인이 되겠죠. 저희 비용 처리했던 직원 급여들이 다 부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와 가산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세무조사 기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다 부인을 하거든요. 세무조사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 근무한 건 3년이었습니다. 그럼 3년 모두 다 부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보면 실제 근무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한다면 등록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만약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일에 대한 급여나 대가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한다면 어떤 걸 또 처리를 해놔야 될까요? 첫 번째,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로 출근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더 꼼꼼하게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직무 기술서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비밀유지 이런 것들 만들어 놓잖아요.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 임금은 동일 업계에 적정한 급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의 역할을 한다. 동종 업계의 실장 정도 급여, 아니면 약간은 높은 건 괜찮고요. 그 임금 수준 정도 주시는 게 좋고요. 사대보험 당연히 취득 신고하고 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도 출퇴근 관리 같이 시키면 좋고, 업무 범위도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납을 한다, 회계를 본다, 마케팅, 소모품 관리를 한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서류를 갖고 있고 급여도 책정을 해놓고 약간 정도로 높여서 신고하는 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가 그럼 적정한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검토를 해드립니다. 저는 병원 거래처가 많아서 뭐 비교가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로 어떤 일을 하죠? 보통 마케팅이나 광고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고요. 블로그
블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 제작 같은 거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3을 만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법인을 운영시키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병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가족법인 MSO를 만들어서 병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시면 되겠죠. 제가 다른 영상으로 가족법인 MSO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3.3이나 사업자를 만들어서 아니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시키면 되겠죠. 그거에 맞는 계약서 또 작성을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출산기간이나 육아기간은 좀 쉽진 않고요. 뭐 만약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급여가 높지 않다. 이 정도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다 또 체크가 되고 그 현금 인출하고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등록을 허위로 해놓고 입금을 해준 다음에 돌려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리면 아주 또 복잡해져서 조심하셔야 되고 연말에 몰아서 이제 인건비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너무 티가 나니까 세무조사할 때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측정하면 그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 리스크가 약간은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제가 실제로 상담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급여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일한 흔적과 급여 수준, 형식 요건 모두 잘 갖추셔야 됩니다. 반대로 흔적 없이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만 주고 비용 처리만 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입사일부터 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 비용 부인 당하고 가산세까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족 인건비 체크리스트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상담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